제가 목요일 날 와가지고 목요일 날 새벽에 저 12시 2주 10일 동안 몽골 갔다가 그 다음에 뭔가 오자마자 공항 근처에서 잠을 자고 또 필리핀 우리 교사 세미나 거기 갔다 왔었는데 가장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게 뭐냐면요, 다른 거 아니라 그들의 가능성과 꿈을 가장 키워줬을 때 그분들은 가장 도전을 받더라고요. 이번에 표가 뭐였었냐면은 Great Teacher, Create Great Students였어요. 위대한 교사가 위대한 학생을 만든다. Great Student Make Great Nation. 위대한 학생, 위대한 나라를 만든다. 교사들한테 당신은 위대한 교사다. 당신은 위대하다. 이거 이야기 했을 때 사람들이 너무 감동을 받더라고요. 심지어 눈물도 흐르고 현지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어떤 식으로 대할 것인가, 우리가 남편을 어떤 식으로 대할 것인가. 너는 그레이트 퍼슨이야. 너는 진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너는 정말 탁월한 사람이야. 실은 많은 것 가운데 우리가 그런 신호들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이 행복 수업도 실은 다른 게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 당신 그렇게 학대할 필요 없어. 당신 너무나 소중해. 실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관계 가운데, 가정 가운데 흘러가야 되잖아요. 남편보다도 아내의 역할이 더 커요. 왜 그럴까요? 남자는 약해. 근데 아내는 강해요. 남자 무너져도요, 여자는 안 무너져요. 엄마는 안 무너져요. 그러니까 엄마는 참 위대한 것 같아.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결혼했어요. 그러면은 남자가 유대인인데 여자가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여자가 유대인이고 남자가 이방인이에요. 남편이. 그러면 그 자녀들은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요. 그만큼 여자는, 엄마는 참 위대해요. 그래서 위대한 엄마가 위대한 자녀를 키울 수 있다. 스스로를 이것저것 못하는 거 있고 뭐 빵 터질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가정을 살리는 위대한 아내이고 위대한 엄마이고 그 위대한 남자이고 위대한 아빠이다. 실은 스스로 그렇게 여긴다 그러면은 많은 문제들을 극복해 갈 수가 있죠. 부부관계 가운데서 첫 번째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뭐냐면요,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알아가려면은 질문해야죠. 호기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이 없어요. 신혼 때야 호기심이 넘치는데 살아가면서 호기심을 잃어버려요. 호기심을 잃어버린다는 것은요, 굉장히 많은 그 상대방의 세계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배우자는 어제의 배우자와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제의 모습으로 오늘을 상상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부관계 가운데서 서로를 아는 거, 또 자녀들을 알아가는 거, 너가 이런 모습도 있었어? 실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애들이 자라가면서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바뀔지 여러분 다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어렸을 때 얘기가 그렇지 않았는데 그냥 이야기했던 것처럼 7년이면 세포가 다 바뀌어요. 7년 후에 아이와 그 전에 아이는 아예 모든 신체 구조 모든 것들이 다 바뀐 거예요. 세포가 전부 다 바뀌어요. 그렇듯 우리는 상대방을 이제 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나온 게 뭐였죠? 사랑의 지도였습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한 이 사랑의 지도인데요. 많은 부부가 과거의 남편과 살고 있어요. 과거의 아내와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남편하고 오늘의 아내하고 살아야 되는데 과거의 아내와 과거의 남편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새로운 변화를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요, 새롭지가 않아요. 관계가 새로워지려면은 새로운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는지 어제 나와 오늘 내가 다르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깊게 알아가면 갈수록 깊이 있는 사랑과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면 세계를 탐색하는 사랑의 지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의 지도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요즘 모습, 오늘의 모습, 그리고 배우자의 미래의 모습. 배우자가 스스로 꿈꾸는 미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배우자의 과거의 모습. 이 세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특별히 배우자의 미래의 모습, 배우자가 꿈꾸는 내일이 어떤 세상인지, 사실은 그것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질문하면 돼요. 어떠한 질문들을 해야 될까요? 배우자에 관한 가장 친한 친구, 스트레스 받는 거,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잘하는 거, 수치스러운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면 뭐가 보일까요? 저희가 배우자가 좋아하는 색 물어보고, 또 추구하는 삶, 스트레스. 의외로 스트레스 물어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요즘 당신 뭐가 스트레스가 돼? 요즘 마음에 부담스러운 게 뭐가 있어? 뭐가 그래 부담? 물어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추측해요. 맨날 그래. 그거 가지고 왜 그래? 아니에요. 어제 나와 오늘 내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마음 쓰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물어보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이미 익숙해진 모습으로 살아가요. 근데 새로운 모습이 언제나 있다는 거 인정한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 지금 내 삶을 사는 거, 혼자도 사는 거 버겁고 부담스러운데 이 사람의 부담과 이 사람의 그 힘듦을 내가 감당해내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물어보지 못한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부 가운데서 이 경계선은 분명히 필요해요. 어떤 경계선이 필요하냐면은 저희 아내한테 제가 제 마음에 있는 많은 것들을 다 쏟아냈을 때요, 아내가 그거 못 감당할 때가 많더라고요. 못 감당하면 어떻게 해요? 폭발해요. 도와주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폭발하기도 하고, 이게 짜증나기도 한 거예요. 생각 지내놓고 보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쏟아부어서 이렇게 당신 알아줘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상대방도 힘겨운 싸움을 싸고 있고 나도 힘겨운 싸움을 싸우는데 아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 못할 것 같은 것을 어느 정도까지는 분위기에 맞춰서 조절을 해야 돼요. 남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있고 수준 못할 게 있거든요. 감당할 수준 못할 것들 쏟아내면은 회피해 버리더라고요. 제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로 지금 이 분위기 가운데서 어느 정도로 상대방이 감당할 수 있는지, 실은 이제 그런 분리가 필요합니다. 분리를 좀 시켜야 되죠. 여보, 그건 당신이 감당해. 내가 믿어줄게. 기도해줄게. 자, 이런 수준으로
분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깊이 하면 다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깊이 하면 다칠 수도 있으니까. 내가 감당할 때 부분까지 넘길 필요는 없고, 내가 감당할 부분은 최소한 감당하면서 좀 그래도 나의 고달픔과 힘듦들을 좀 알아줘 하는 수준에서는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친한 친구, 스트레스, 두려움, 존경하는 사람, 요즘 누구를 존경해? 요즘 땡기는 음식이 있어? 한번 물어보세요. 책, 친척, 5년 후에 이루고 싶은 꿈, 요즘 뭐에 마음을 쓰고 있어? 간단히 그 정도 한번. 어디에 마음이 가? 요즘 어디에 마음을 쓰고 있어? 한번 그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관심이요, 깊이 있는 대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업 하셔가지고 사랑의 지도 이 책에 나온 것만이라도 한번 좀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서 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알면은요, 이해가 되기 때문에 괜한 오해가 생기지 않고 괜한 감정적 폭발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잖아요. 이 사람 왜 그런지 알잖아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다운됐고, 이 다운된 정도가 어느 정도 어떻게 하면 풀릴지도 알잖아요. 실은 남편이 이야기하고 아내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나 좀 알아봐줘. 그냥 당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괜찮아. 힘이 돼. 실은 도와달라는 말보다도 실은 그게 훨씬 더 큰 힘이 되거든요. 도와줄 수도 없고 도와줄 수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남편의 일에 어떻게 많은 것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혼자 이 사람이 감당해야 될 영역까지 내가 짊어질 필요 없어요. 그 짊어지려고 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데 짊어지려고 하니까 나는 더 못하니까 스스로 짜증나고, 짜증난 것이 남편의 이거 쏟아지고, 당신이 담당할 건데 내가 기도해 줄게. 자, 이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까지 맞춰갈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겠지만 필수적인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이걸 감당해 주느라 번아웃 됐거든요. 저희 아내가 저에게 선포했던 거 있어요. 더 이상 내가 당신 사역에 끼어들지 않을게. 나에게 좀 시간을 줘. 애들 돌봐야 되겠어. 분리를 시켰어요. 저의 사역과 남편과 분리를 시킬 필요가 있죠. 어느 정도. 그러나 이해는 하고 있어야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는 것이 깊어지는 것만큼 갈등도 줄어들고, 또 상대방의 그 형편에 맞춰서 내가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내 요구할 거 분명하잖아요. 이 사람 형편에 이게 불가능한데 남편이 알아서 해줄게 해놓고 그 상황 가운데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이 사람한테 요구할 것들이 분명히 보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해하는 것, 그 다음 두 번째 갈등 해결이거든요. 부부 갈등 가운데 69%는요 풀리지 않은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지고 싸운대요. 자, 69%가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많아요. 이 고정적으로 가정 백그라운드나 아니면은 이 성격이나 성향이나 해결되지 않거든요. 이 사람의 변화되기 쉽지 않은 영역들인데 많은 경우는 이거 갖고 싸워요. 변화되지 않을 것 가지고 싸울 필요가 있을까요? 그럼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가트맨 박사가 40년 동안 연구해서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더래요. 개인의 성격, 성장, 환경, 가치관 사이에서 비롯된 갈등, 이건 관리하면서 하는 거죠. 풀리는 문제는 31%, 청소 방식, 돈 쓴쓰미, 자녀 교육 방법, 이런 것들은 상황적 문제거든요. 그건 대화해서 조절하면 되는 거죠. 타협과 협상으로 실제적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그래서 갈등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죠. 당신이 이런 성향인지 알겠어. 근데 나는 이런 성향이니까 제발 이거에 대해서 터치하지 말아줘. 그래서 요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리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성향이 다르다는 것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성향이 다르다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이 사람 성향으로 맞출 필요는 없죠. 이 사람 성향을 나의 성향으로 맞출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의 강점이 있고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내 이 약한 부분을 끌어올려줄 필요가 있고요. 이 사람의 강점에 맞춰서 끌어올려줄 필요가 있고, 당신은 맨날 그래가 아니라, 그래, 당신이 이 부분은 잘하는 거야. 당신 성향에서 이 부분 너무 좋은 거야. 내가 끌어올릴 필요 있고, 상대방도 나에게 맞춰서 어느 정도까지 끌어내려. 상대방 약한 부분, 아래 부분까지 끌어올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딱 이 정도, 예, 이 조절 가능한 수준이 될 때 폭발적 에너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절이 안 되면은 이게 너무 힘든 상태로 되어지는데, 그래도 힘들더라도 조금씩 이렇게 조절되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맞춰주잖아요. 그러면 갈등을 관리하는 수준까지 가능합니다. 이럴 때는요, 내가 더 잘하게 돼요. 내 약점을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고 타협해라. 양쪽 모두 양보하는 중간 지점을 좀 만들 필요가 있고요. 절충하여서 상대의 성향 자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 전체를 그냥 그대로 선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조절한 수준까지 조절하고, 조절 불가능한 것들은 당신은 그런 성향이니까 내가 혹시 잘 못하면 도와줘. 그 부분에. 자, 이런 식으로 당신이 잘하는 부분 당신이 결정해서 좀 진행해봐. 각자의 역할 조금 맡고 조절을 시켜서 맡아서 하면은 그런 부분들은 많이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옛날에 가장 와닿았던 부분은 이 부분이었어요. 갈등 속에 꿈이 있다. 왜 갈등이 일어날까요? 상대방 안에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강하잖아요. 그게 거부당하잖아요. 그럼 더 크게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 책에서 소개한 포크레인을 하는 남편, 꿈이 뭐였냐면요, 자기 아버지가 나무 밑에서 평생을 살아가지고 은퇴하실 때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반드시 자영업을 해야겠다. 그 아내는 미장원을 하면서 안정적 삶을 추구하는 것이 꿈인. 그래서 겨우 아파트 구입을 해놨는데 이거 팔아서 포크레인을 사고 싶다고 하는 그 남편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새로운 꿈을 추구하는 사람과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이 두 사람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어느 날 좀 늦게 들어왔는데 문이 잠겨서 집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남편은 밖에 나갑니다. 그거 가지고 이혼하세요. 아내가 자기 꿈을 무시하고 이제는 집에도 못 들여보내요. 아내는 기다리다가 잠깐 꼬박 잠이 들었는데 이거 가지고 이혼한다고 난리 하는 이 두 부부. 갈등에는 뭐가 있다고요? 꿈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서로 소통하면서 남편의 꿈을 이해하고 아내의 꿈을 이해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조절이 되겠잖아요. 아이들이 짜증이 난다. 그 짜증 안에 뭐가 있어요? 원하는 꿈과 요구가 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실망하고 이 부부싸움 가운데 격렬해지고 반응을 보이는 그 밑에는요, 이 남편이 하고 싶은 꿈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꿈이란
거대한 꿈도 있겠지만 잘 자란 소소한 자기 소망이 있을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갈등 안에는 뭐가 있다? 꿈이 있다. 뭘 발견해야 될까요? 이 사람 이렇게 화낼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화내지? 뭐가 있어 이 안에? 원하는 작은 꿈이 있다는 거. 그 꿈을 발견해주고 이루어질 수 당장 이룰 수는 없겠지만 알아주는 거. 아, 당신 진짜 그랬어. 이야기하지. 한마디로 해주는 것만으로도요. 그 갈등을 굉장히 쉽게 넘어갈 수가 있고 비슷한 문제로 다시 폭발할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알잖아, 이 사람 원하는 게 뭔지. 그래서 부부란 뭘까요? 부부가 뭐죠? 어떤 분이 결혼식장에서 결혼 왜 해요? 왜 해요? 물어봤대요. 줄에서. 결혼은 상대방의 꿈을 실현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대요. 이게 결혼이래요. 결혼은요, 상대방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고, 그래서 배우잖아요. 배우. 같이 동행하는 사람. 이 꿈을 위해서 지지해준 사람. 근데 나는 이 사람의 꿈을 지지해주고 이 사람은 누구의 꿈을 지지해줘요? 나의 꿈을 지지해줘요. 그래서 모두의 꿈이 이루어져 가요. 혼자 이루는 것보다 두 사람을 같이 이루는 것이 훨씬 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애가 생겼다는 것은 애가 부모로서 이 친구의 꿈을 지지해 주겠다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갈등의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잘 자란 꿈들, 큰 꿈들을 발견해주고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래서 갈등은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가잖아요. 굉장히 친밀해집니다. 그리고 관계가 깊어집니다. 갈등이 없는 부부가 경험할 수 없는 그 깊이 있는 그러한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감정이 밋밋해질 때 갈등하고 싸우고 나면은요 굉장히 깊어져요. 정서적으로. 그래서 갈등은 축복이다. 갈등이 이제 깊어졌을 때 해결해야 되잖아요. 엉켜 있는 갈등을 풀어야 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부드럽게 시작하래요. 일단 거칠게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혼할 확률이 굉장히 높대요. 이혼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처음 시작하는 말이 거칠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수 작업하랍니다. 보수 작업해야죠. 미안해, 내가 미쳤나 봐. 그냥 폭발했어. 한마디 그냥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보수 작업들을 쉽게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상대의 영향력을 받아들이라는 거. 무슨 말일까요? 내가 알아서 할게. 니는 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자. 이 갈등이 해결이 안 돼요. 담쌓기죠. 그래, 너 터치하지 마. 그냥 너 너대로 살아. 그게 아니라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내가 이거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어졌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러잖아요. 내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영향력을 당신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다. 이 가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 당신 우리 가정이 얼마나 큰 존재인지 아냐. 딱 이것만 인정을 해줘도요. 갈등을 해결하지 않을 수 없죠. 타협하고 절충을 시도하라는 당신 말도 일리가 있네. 당신 충분히 입장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하고 뭐 해야죠? 협상하고 절충을 해야죠. 그래도 바꿀 수 없다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바꿀 수 없다면은 받아들이고 타협해야 되죠. 이 책에서 이제 감정의 호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폭발할 때죠. 자, 폭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폭발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그래서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막 짜증 날 때, 우리 감정이 격해질 때는 멈추는 거야. 우리 10가지 세어볼까? 하나, 같이 해. 하나, 짜증 날 둘, 셋. 우리 10가지 세고 다시 이야기하자. 감정이 격해질 때는 멈춰야 돼요. 막 깊게 일어날 때 뭐 해야 되죠? 막 진짜 막 이제 폭발 막 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숨을 5번 쉬어야 돼요. 나 숨 쉬고 있어. 숨 쉬고 있어. 한 번, 두 번, 세 번, 5번을 쉬고 그 멈추잖아요. 그럼 감정과 내가 뭐가 되냐면 분리가 돼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감정과 내가 분리가 갈 때까지 가서 서로가 상처나는 험악한 싸움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멈춰진 감정에 진정을 하고 나서 15초 심호흡만 하더라도요, 산책만 하더라도요, 왜 싸웠는지, 그게 싸울만 일도 아니었다는 것들을 금방 또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분리하라는 거, 감정과 나를 분리하라는 거, 관찰하는 거.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이렇게 관찰만 하더라도요, 상당히 그 감정의 폭포수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관계의 달인들은 긍정적 상호작용이 부정적 상호작용보다 평소 20배, 싸울 때에도 5배가 더 많다고 이야기하죠. 작은 것들을 자주 실천하고 긍정적 인식의 습관을 들이면 누구나 관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행복 수업에서는요, 좀 마음으로 다가가는 훈련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스킬들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작은 것 하나에도 뭐 해야 돼요? 말 걸기를 해야 되고, 공감과 관심을 가져주고, 부부만의 의식과 신호를 가지고 좋은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 그게 만들어가면은 행복한 부부 생활 가능하지 않을까요? 제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 보는데, 두 사람이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요, 원하는 방향으로 지그재그로 가더라도요, 가게 돼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이라는 밭을 하나씩 일구어 가시고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행복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행복에는 뭐가 필요하고요? 공부가 필요해요. 네, 이 책에서 강조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행복에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두 가지 방식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하나는 고정적 사고방식으로 사람을 볼 수 있고, 하나는 이 오픈형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 고정형 사고방식은요, 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특별히 오늘 이 순간이 가장 찬란한 시간이라는 거. 가장 찬란한 시간을 어둠으로, 부정적인 걸로 채우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그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 천국의 모형, 갈등하면서도 서로 깊어지고 그러면 사랑을 완성해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부부의 관계, 하나님 저희가 더 깊이 있게 공부해 나가며 성장해 나가기 원합니다. 저희 가정을 축복하시고 아름다운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것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실천하며 성장하며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